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이번 방송은 러시아 경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까지 러시아 경제는 분석가들이 2022년에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던 모습과는 매우 다릅니다. 국영 대기업들은 호황을 누리고 있고 무역은 동쪽으로 확실하게 이동하고 있으며 국내 산업은 수입품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GDP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세계 평균을 웃돌았고 실업률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근본적으로 재편된 경제 모델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러시아 경제는 압박 속에서도 스스로를 재창조하며 러시아 외부에서는 거의 예상하지 못했던 회복력을 보여줬습니다. 2022년 초만 해도 전망은 암울해 보였습니다. 많은 해외 관찰자들은 물론 일부 국내 전문가들조차 급격한 경기 침체, 심지어는 전면적인 경제 붕괴를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놀랍도록 달랐습니다. 2025년까지 러시아는 일련의 외부 충격과 국내 변화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경제와 미래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혁신적인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회복력은 러시아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압력을 견뎌낼 수 있게 해준 내재적 자원과 시스템적 유연성을 보여줍니다. 대통령 비서실 부실장인 막심 오레슈크는 지난 여름 러시아 경제가 제재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세계 성장률을 앞지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국내 총생산 GDP는 4년 동안 연평균 4% 이상 성장해 왔는데 이는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치라고 했습니다. 또 실업률은 몇 년 전 5%를 넘었던 것과 달리 사상 최저 수준인 2.2%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12월 초 오레슈크는 경제성장 둔화를 인정했지만 이는 계획된 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러시아는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궤도에 있기 때문에 꾸준히 전진하고 발전해야 하며 성장세가 둔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계획된 둔화로 지금은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제 변혁의 핵심적인 측면 중 하나는 국가의 역할 증대입니다. 외부 제약과 경제 모델의 변화에 대응해 정부 조달이 확대되고 국영 기업의 활동이 활발해졌으며 공공부문 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국영 기업의 성장 덕분입니다. 예를 들어 로스텍의 매출은 지난해 27% 급증해 3조 6,100억 루블에 달했고 순이익은 119% 급증한 1,315억 루블을 기록했습니다. 로사톰의 해외 매출도 3년 만에 90억 달러에서 180억 달러로 2배 증가했습니다. 수주 잔고는 2천억 달러 수준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로사톰은 현재 전 세계 우라늄 농축 분야에서 약 4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며 선두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 천연 우라늄, 핵연료, 암 진단 및 치료용 의료 동위원소 분야에서도 30에서 40%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투자회사 VEBRF에서도 성장세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이 그룹은 국제회계 기준 IFRS에 따라 측정한 순이익이 2023년 대비 45.2% 증가한 758억 루블을 기록했습니다. 또 그룹 자산은 25.2% 증가해 총 5조 7,240억 루블에 달했습니다. 더욱이 러시아 경제 성장은 기계공학, 건설, 국방과 같은 분야에서 투자 기반으로서의 국가 계획을 적극 활용한 덕분에 촉진됐습니다. 이 시기에 새로운 생산망이 구축되면서 국내 기술 기업들에게 기회가 창출됐습니다. 제재는 또한 러시아 경제의 아시아화를 가속화했는데 이는 많은 전문가들을 놀라게 한 현상입니다. 2022년에 시작된 적응 기간은 2025년 말이나 2026년 초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 대외 무역 관계가 주로 중국과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로 이동하는 새로운 경제 지형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무역 관계의 재편은 새로운 시장과 파트너십에 대한 접근성을 열어줬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러시아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서 러시아로부터 석유 제품, 석탄, 곡물을 수입하는 동시에 전자제품, 기계류, 디지털 기술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또 다른 주요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습니다. 2022년 이후 인도와의 무역량은 6배 이상 급증했으며 러시아는 700억 달러 규모의 교역량을 기록하며 인도의 네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가 됐습니다. 러시아는 인도의 에너지 부문의 안정적인 공급처로서 인도 석유 수입량의 3분의 1 이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2024년 말까지 양국 간 무역 규모가 45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루블화로 이루어진 거래 비중은 전체 수입 거래의 48%, 전체 대외 경제 활동의 82%에 달했습니다. 러시아는 3년 이상 지속된 강력한 수입 대체 정책을 통해 대외 무역 구조와 국내 생산 능력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델러보이 프로필 분석센터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수입량은 약 22% 감소해 2024년에는 3,150억 달러에서 2,470억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하락 추세는 2025년 초까지 이어졌지만 감소폭은 다소 완만해서 첫 4개월 동안 2.9% 감소에 그쳤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감소는 기계 장비 수입에서 나타났는데 2024년에 12% 감소했고 2025년 1분기에는 추가로 3.6% 감소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경제가 이미 급격한 외부 변화에 대부분 적응했다고 평가합니다. 2025년 연방 예산은 수입 대체 프로그램에 8,500억 루블 이상을 배정했습니다. 지원 메커니즘에는 국산화 보조금, 세제 혜택, 병행 수입 간소화 절차 등이 포함되며 병행 수입량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요 산업 분야에서 완전한 수입 대체가 2027년에서 2031년 사이에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식품 생산, 경공업, 기초 전자제품 분야에서 수입 대체율이 70에서 90%에 달했습니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2025년 초부터 러시아 루블화는 미국 달러 대비 45% 강세를 보였습니다. 블룸버그는 루블화가 현재 백금, 은, 팔라듐, 금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5대 자산에 속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러한 급등의 주된 원인을 지속적인 제재로 인해 러시아 외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한 데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외환 매도와 러시아 중앙은행의 엄격한 통화 정책, 즉 높은 기준금리가 루블화 자산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든 점도 가격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에 있어서 루블화 강세는 인플레이션 억제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모스크바 스톨리핀 성장연구소의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추세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블룸버그가 인용한 보고서에서 연구진은 과대평가된 루블화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러시아의 투자 매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시작했습니다. 또 긴축 통화 정책, 높은 자본 비용, 재정 압박, 그리고 향후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은 기업 활동과 투자 낙관론을 위축시켰습니다. 그 결과 성장세가 둔화되고 투자도 다소 감소했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기업과 가계 가이즈는 재정적 압박이 다시금 인플레이션을 촉발했고 이는 중앙은행의 추가적인 통화정책 완화 여력을 제한했다. 여름과 가을 동안 소폭의 금리 완화가 투자 활동을 다소 위축시키기도 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투자 동향이 2025년에는 다소 완만해지겠지만 여전히 긍정적일 것이라고 밝히며 이를 확인시켜줬습니다. 그는 지난 3년간 러시아에 대한 투자가 가속화된 속도로 증가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3년간 투자는 2022년 6.7%, 2023년 9.8%, 2024년 7.4%라는 상당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2025년 증가율은 다소 완만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긍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5년 10월 현재 러시아 노동시장은 역설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실업률이 2.3%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이며 최근 몇 년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노동 공급은 거의 고갈된 상태입니다. 2024년 말 기준 취업 인구는 약 7,460만 명에 달했는데 이는 3년 전보다 230만 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는 경제에 사실상 가용 노동력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국 기업들은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숙련 노동력의 구조적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채용에 더욱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현재 게시된 구인 공고는 약 110만 건으로 전년 대비 26%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재에도 불구하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외국 기업의 러시아 시장 진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럽 기업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며 주로 중개업자나 제3국을 통해 새로운 기업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외국인 투자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유입되고 있으며 러시아에 등록된 중국 기업 수는 2022년 이후 매년 1.5에서 2배씩 증가해 왔습니다. 또한 드론, 로봇공학, IT, 사이버 보안과 같은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 성장 동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서는 국제시장 진출 기회를 포함해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